도쿄 디즈니시의 8번째 신규 테마구역 판타지 스프링스가 2024년 6월 6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무려 3,2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500원이나 들여서 만드는 거대한 테마구역이죠. 판타지 스프링스에는 무려 신규 어트랙션 4개와 함께 레스토랑 3개, 상품샵 하나, 그리고 호텔 하나가 위치하게 됩니다. 판타지 스프링스는 다시 3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겨울왕국, 라푼젤, 피터팬 공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 디즈니시가 준비 중인 신규 테마구역 판타지 스프링스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트랙션 이야기부터 시작해 레스토랑 메뉴, 대표적인 신규 굿즈들도 소개해드릴 거고요. 모르면 절대 안되는 판타지 스프링스 즐기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속 타임라인을 클릭해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도쿄 디즈니시는 7개의 테마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구가 있고 중앙에 거대한 화산이 있죠. 화산이 위치한 곳이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입니다. 그 주변으로 메디테러니언 하버, 아메리카 워터프론트, 포트 디스커버리, 로스트 리버 델타, 아라비안 코스트, 머메이드 라군 테마구역이 있죠. 8번째 테마구역인 판타지 스프링스는 바로 이곳 로스트 리버 델타와 아라비안 코스트 사이에 그 테마구역 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도쿄 디즈니시 지도를 구글 어스로 옮겨서 살펴볼까요? 7개 테마구역의 위치도 그대로 표시해봤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로스트 리버 델타 테마구역에 있는 레이징 스프리츠 롤러코스터 자리고, 여기가 아라비안 코스트 테마구역에 있는 자스민의 플라잉 카펫 라이드입니다. 이 사이로 판타지 스프링스 테마구역 입구가 생기게 되고 쭉 올라가면 판타지 스프링스 테마구역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파크 면적 대비 엄청 큰 테마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이 구글 어스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위치 확인을 위한 거니까 보도록 하죠. 여기가 판타지 스프링스 입구인데 여기를 기울여서 보면 이런 입구를 통과해야 테마구역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항공 사진을 보면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나 푸릇푸릇한 느낌으로 완성된 것 같죠? 안 봐도 예쁠 것 같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테마구역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정령이 사는 마법의 샘물이 있었습니다. 정령은 물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마주한 수많은 이야기 속 캐릭터들을 샘에 새겨 넣었죠. 그 마법의 샘물로부터 시작된 계율을 따라가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구역 입구는 여러 디즈니 캐릭터들이 바위에 조각된 것처럼 꾸며져 있고 샘물 컨셉을 위해 물도 나올 예정입니다. 판타지 스프링스의 스프링은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흔히 아는 봄이 아니라 샘물을 의미하는 스프링인 거죠. 그렇게 입장하면 이런 넓은 테마구역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라푼젤, 왼쪽에 피터팬, 안쪽에 겨울왕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겨울왕국 구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프로즌 킹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역이죠. 겨울왕국 1편 이후 우리가 아렌델 왕국에 초대받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구역인데요. 엘사의 얼음성을 비롯해 아렌델 왕국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렌델 성도 재현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최근에 오픈한 홍콩 디즈니랜드의 겨울왕국 테마구역과 흡사한 느낌입니다. 참고로 홍콩 디즈니랜드의 겨울왕국 테마구역 이야기는 아래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어트랙션은 안나와 엘사의 프로즌 저니입니다. 보트를 타고 안나와 엘사 두 자매 이야기를 다시 보는 형태의 어트랙션이죠. 디즈니월드와 홍콩 디즈니랜드에도 보트를 타고 겨울왕국 이야기를 관람하는 프로즌 에버 애프터가 있는데요. 이름도 다른 만큼 이것과는 다른 어트랙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장면과 애니메트로닉스로 구성된다고 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트롤들의 리더가 어린 트롤들에게 자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Love is an open door. Let it go 노래와 함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안나가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부를 때의 장면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재현되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트랙션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안나가 악역인 한스로부터 엘사를 구하는 장면이 될 거라고 하네요. 낙하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또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탑승 시간은 약 6분 30초라고 합니다. 최근에 생긴 홍콩 디즈니랜드의 겨울왕국 테마구역에서는 아렌델 성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도쿄 디즈니시 버전에서는 아렌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레스토랑이기 때문인데요. 로얄 뱅킷 오브 아렌델이란 이름의 레스토랑입니다. 570명 수용 가능한 이 레스토랑에는 안나가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를 부를 때 나오는 그림들이 실제로 걸려있고 천장은 북유럽 스타일로 꾸며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바구니 안에 모든 음식을 담아서 세트처럼 판매합니다. 이건 아렌델 로얄 세트 비프인데요. 훈제 연어, 송어, 오렌지가 들어간 샐러드, 감자 그라탕, 빵, 올라프에 마시멜로 코코아 무스, 음료, 소고기 파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렌델 로얄 세트 시푸드도 있습니다. 소고기 대신 랍스터와 생선이 들어간 파이로 바뀌고 그 외 구성은 똑같습니다. 추가금을 내면 음료를 생맥주나 와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이들을 위한 키즈 메뉴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감자가 들어간 샐러드, 훈제 연어, 송어, 오렌지가 들어간 샐러드, 과일맛 젤리, 빵, 사과 주스, 미트볼 스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큰의 오케이 푸드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식사를 파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오큰의 유후 브레드를 판매합니다. 카다멈이라고 하는 열매를 재료로 만든 빵에 고기와 링곤베리 잼이 들어간 메뉴입니다.
이번에는 라푼젤 구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푼젤 구역의 이름은 라푼젤 포레스트입니다. 라푼젤 포레스트에는 원작에서 라푼젤이 살았던 높은 탑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생기는 놀이기구 이름은 라푼젤의 랜턴 페스티벌입니다. 세계 최초로 생기는 라푼젤 놀이기구죠. 최근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보트를 타고 라푼젤에 등장하는 코로나 왕국으로 가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보트라이드죠. 보트를 타고 영화 속에 등장한 등불 축제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라푼젤과 플린을 보게 되는 거죠. 영화 속 대표곡 When Will My Life Begin, I See the Light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등불 축제 장면이 환상적으로 연출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더 디테일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탑승 시간은 약 5분이라고 하네요. 라푼젤 포레스트 구역에는 영화에 등장한 선술집 스너글리 더클링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620명 수용 가능한 이 레스토랑은 노란색 오리를 테마로 하고 내부에 들어가면 원작에 등장하는 선술집 내부가 그대로 재현됨과 동시에 원작 속 캐릭터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햄버거입니다. 소고기 패티, 토마토, 야채, 햄, 특별한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노란색 오리를 연상시키는 노란색 빵으로 햄버거가 만들어집니다. 치즈가 들어간 버전도 있습니다. 음료수 컵은 나무 컵처럼 디자인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추가금을 내면 라푼젤의 매지컬 밀크티나 생맥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기 패티 대신에 새우튀김이 들어간 버거도 있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버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리 디자인으로 감싸고 오리가 그려진 토핑이 올라간 카라멜 맛 머핀도 있고요. 원작에서 라푼젤이 들고 다니는 프라이팬에 레몬크림과 딸기로 맛을 낸 파이가 올라간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푼젤의 매지컬 밀크티라고 해서 시그니처가 되는 음료도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피터팬 구역을 살펴볼 건데요. 이곳의 이름은 피터팬의 네버랜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원작에 등장하는 고아가 된 아이들, 즉 로스트 보이즈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후쿠 선장의 해적선을 비롯해 해골섬을 볼 수 있고 팅커벨이 사는 곳도 가볼 수 있죠. 영화 속 네버랜드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곳의 대표 어트랙션은 피터팬의 네버랜드 어드벤처입니다. 작은 해적선 모양의 차량을 타고 피터팬의 몸을 따라가는 놀이기구죠. 도쿄 디즈니 리조트 측에서 가장 정보 공개를 아끼고 있는 라이드이기도 한데요. 최근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3D 안경을 쓰고 탑승하는 놀이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터팬, 팅커벨, 로스트키즈와 함께 후쿠 선장에게 잡힌 존을 구하러 가는 여정을 그리는 스토리라고 하네요. 이 놀이기구는 여전히 알려진 게 많이 없는데 여러 예측을 보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 놀이기구 혹은 트랜스포머 놀이기구와 흡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이기구들 모두 3D 안경을 쓰고 탑승 제한도 신장 102cm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쿄 디즈니 리조트 측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유일하게 피터팬 놀이기구만 탑승 제한이 있는데 그 기준이 신장 102cm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과 트랜스포머 어트랙션도 탑승 제한 기준이 신장 102cm죠. 디즈니가 좋아하는 트랙리스 다크라이드, 즉 트랙이 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는 형태의 놀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데 사실 이런 라이드는 탑승 제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형태의 놀이기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슷한 놀이기구 중 디즈니의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레지스턴스가 있는데요. 트랙리스 다크라이드임에도 불구하고 102cm 이상 탑승 가능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탑승 중 수직 낙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피터팬 놀이기구도 다크라이드이면서 이런 깜짝 요소가 있을 수 있죠. 혹은 그냥 일반 시뮬레이터일 것이라 보는 예측도 있습니다. 3D 안경을 쓰기 때문이고 디즈니의 시뮬레이터 놀이기구 스타투어즈도 탑승 제한 102cm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는 기분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죠. 다만 이미 공개된 비클 디자인을 보면 차량 양옆 벽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이나 트랜스포머 어트랙션 차량과도 흡사한 느낌인데요. 옆을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앞만 보도록 만들어서 3D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게다가 차량을 360도 돌릴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하늘을 나는 느낌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예측일 뿐 2024년 3월 기준으로 아직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가장 기대가 되는 어트랙션이긴 합니다. 탑승 시간이 6분이라고 하네요. 피터팬의 네버랜드 구역에는 어트랙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어트랙션 명칭은 팅커벨의 비지 버기스입니다. 우리가 팅커벨의 배달을 도와야 하는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컨셉 아트 이미지를 보면 사계절을 표현한 장소를 하나씩 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팅커벨과 같은 요정 크기가 되는 것이 설정이라서 모든 것이 크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메인 어트랙션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피터팬 놀이기구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트랙션 하나를 더 준비한 것 같습니다. 탑승 시간은 2분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짧은 편이죠. 피터팬 구역의 레스토랑은 룩아웃 쿡아웃입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로스트 보이즈들이 람파선에 만든 비밀 아지트 컨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명 수용 가능한 이 레스토랑 내부에는 로스트 보이즈가 사용한 해먹, 잠옷 등이 있죠. 대표 메뉴는 로스트 키즈 스택 박스입니다. 로스트 보이즈 그림이 그려진 박스에 해초튀김, 바나나 칩, 치킨 텐더가 담겨 있습니다. 치킨은 버터 커리 맛과 레몬티 맛 중 선택 가능하죠. 레스토랑 이름이 쓰여진 브라우니도 있습니다. 팅커벨의 픽스더스트를 테마로 하는 음료도 있는데요. 키위 맛이 난다고 하네요. 별 모양의 토핑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서는 다양한 맛의 팝콘을 파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소금과 후추 그리고 고기 맛을 첨가한 로스트 비프 팝콘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테마구역 전체에 굿즈를 파는 상품샵은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호텔 내부에 있는 판타지 스프링스 기프트입니다. 이곳에서 겨울왕국, 라푼젤, 피터팬은 물론 판타지 스프링스의 모든 굿즈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샵이 하나뿐이니만큼 많이 혼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스프링스
스프링스 트레저라는 이름으로 작은 외건 형태의 샵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추후에는 거리에서 굿즈를 파는 외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와 메모지 세트도 있고 겨울왕국, 라푼젤, 피터팬뿐만 아니라 포카혼타스, 밤비,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포함된 엽서 세트도 있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엠블럼에 전체적으로 나무 모양으로 된 액자도 판매가 되고 동화책 모양의 케이스에 개별 포장된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상품도 있죠. 세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된 손소독제 세트와 키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판타지 스프링스 로고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표현되어 있는 담요도 있고 거대한 동화책 모양의 베개도 판매합니다. 이건 책처럼 열리기도 하는 특별한 베개죠. 뒷면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앞면에 마법사 미키, 안나, 엘사, 포카혼타스, 플린, 라푼젤, 피터팬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작은 새 두 마리가 그려진 티셔츠도 있습니다. 겨울왕국 관련된 상품으로는 우선 안나와 엘사 인형이 있고요. 안나와 엘사가 그려진 뮤직박스도 있습니다. 어린 엘사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려진 거울도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미스터리 헤어 액세서리 박스에는 안나와 엘사와 관련된 헤어핀 제품들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그릇과 컵도 있고 올라프 인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꽃 모양의 발매트와 엘사 신발을 모티브로 한 슬리퍼도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안나 머리띠와 엘사 머리띠도 있다고 하니까 하나씩 하고 판타지 스프링스를 다니는 것도 좋겠죠? 라푼젤 관련 상품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랜턴입니다. 원작에 나오는 등불 장면을 완성하게 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불을 켜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윗부분을 따로 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방 전체에 등불이 떠 있는 것 같은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가지 디자인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마그넷 세트도 있고 원작에 등장하는 카멜레온 파스칼이 그려진 마우스패드도 있습니다. 파스칼 모양의 키링도 있는데 이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합니다. 앞면에는 레스토랑인 스너글리 더클링 로고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풀린 현상수배 포스터가 그려진 티셔츠도 있습니다. 작은 오리들이 그려진 모자도 판매가 되고 5개의 머리핀이 한 세트로 포함된 헤어핀 세트도 판매가 될 예정이죠. 라푼젤 머리띠도 있고 막대 풍선도 있습니다. 피터팬 관련된 상품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시계가 있습니다. 초록색 줄이 인상적이고 피터팬이 손에 팅커벨을 올리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피터팬, 웬디와 동생들, 로스트 보이즈로 디자인된 3개의 핀을 한데 묶은 세트도 있습니다. 피터팬과 팅커벨이 그려진 머그컵인데 손잡이는 나무인 것처럼 디자인된 머그컵도 있죠. 뒷면에는 어트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피터팬과 관련해 4가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도 있습니다. 다른 구역과 다르게 5종의 비니가 있는 건 특이한 부분인데요. 로스트 보이즈를 테마로 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머리띠와는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에는 피터팬이 뒤에는 로스트 보이즈가 그려진 베개도 있고 피터팬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려진 토트백도 있습니다. 팅커벨 모양의 키링도 있는데 이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하네요. 팅커벨 티셔츠도 있습니다. 앞에는 작은 팅커벨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날개가 크게 그려져 있죠. 밤에는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하니까 나름 팅커벨이 된 느낌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구 세트부터 시작해 가방, 펜, 과자, 초콜릿 등 준비된 굿즈가 정말 많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굿즈 인기는 대단해서 당분간은 샵 구경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판타지 스프링스 테마구역에는 판타지 스프링스 호텔도 있습니다. 한 부인이 마법의 샘을 따라 여행을 갔다가 감동해 마법의 샘 근처에 집을 지었고 방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지자 친구들을 위해 궁궐을 지었던 스토리로 완성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럭셔리 타입의 그랜드 샤토, 디럭스 타입의 판타지 샤토로 나눠지는데 바로 판타지 스프링스 테마구역으로 입장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답게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들을 수십 번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놀이기구가 오픈했을 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도쿄 디즈니 리조트인데요. 그 인기와 인파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신규 놀이기구가 오픈했을 때 그 인기와 인파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이를 도쿄 디즈니 리조트 측도 쉽게 예측할 터 그래서 다소 복잡한 이용 방법을 내놨는데요. 이 이용 방법을 모르면 판타지 스프링스 테마구역에 갈 수 없으니까 꼭 공부해 가시길 바랄게요. 요즘 테마파크들은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참고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판타지 스프링스 이용 방법은 추후 수시로 바뀔 겁니다. 경험상 도쿄 디즈니 리조트 측에서도 운영해 보면서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시되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하세요. 영상 내용과 달리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면 고정 댓글에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 스프링스의 인기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도쿄 디즈니 리조트 측은 크게 2가지 이용 방법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스탠바이 패스고 다른 하나는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입니다. 둘 모두 도쿄 디즈니 리조트 앱으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스탠바이 패스는 무료로 예약하는 거고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는 유료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는 줄여서 DP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6일 오픈 기준으로 디즈니 스프링스에 있는 어트랙션 중 하나를 예약해야 디즈니 스프링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스탠바이 패스로는 4개 어트랙션 모두 예약할 수 있고 DPA로는 팅커벨의 비지버기스를 제외하고 예약이 가능합니다. 스탠바이 패스든 DPA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꺼번에 예약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고 한 번에 한 개 어트랙션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스탠바이 패스는 한 개 어트랙션을 예약한 후 2시간이 흐르거나 그
그 패스를 소진해야 다음 어트랙션 예약이 가능하고, DPA는 한 개의 어트랙션을 예약한 후 1시간이 흐르거나 그 예약을 소진해야 다음 어트랙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4개 어트랙션을 하루에 모두 즐길 수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를 예약한 후에 1시간이나 2시간이 흘러야 다음 어트랙션 예약이 가능한데 분명히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할 거거든요. 게다가 선착순이다 보니까 오전 중에 모두 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탠바이 패스와 DPA 모두 사용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 앱을 설치하고 파크에 입장한 후에 입장권을 스캔해 앱 화면에 나오는 대로 차례대로 예약만 하면 되거든요. DPA 기준으로 상세한 사용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4개 어트랙션 모두를 하루에 즐기고 싶고 이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그 방법으로 2가지를 따로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원데이 패스포트 판타지 스프링스 매직이라는 티켓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건 특정 시간과 상관없이 4개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티켓입니다. 방문 시기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가 최대 26,000엔, 청소년이 최대 24,000엔, 성인이 최대 25,900엔 정도 합니다. 꽤나 비싼 편이죠. 하지만 4개 어트랙션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으니 바로 판타지 스프링스 호텔에 묵는 사람들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디즈니 공식 호텔, 테마파크 티켓, 조식, 어트랙션 예약, 공연 예약 등이 모두 포함된 디즈니 베케이션 패키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 포함된 패키지를 구입하는 것이니만큼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지만 패키지 중 판타지 스프링스 입장 보장이 된 패키지를 구입하면 꼭 판타지 스프링스 호텔에 묵지 않아도 앞서 설명한 원데이 패스포트, 판타지 스프링스 매직 티켓을 가질 수 있죠. 결국 판타지 스프링스 4개 어트랙션 탑승을 보장받고 싶다면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쿄 디즈니시는 6월 6일 판타지 스프링스 오픈을 앞두고 드리밍 오브 판타지 스프링스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진행합니다.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죠. 이때 판타지 스프링스 디자인으로 된 새로운 의상을 입은 미키와 미니가 등장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1회에서 2회 스페셜 그리팅이 진행되는데 도쿄 디즈니시의 상징인 화산 앞바다에서 세척기 보트에 탄 캐릭터들이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키, 미니, 도나ル더, 구피를 비롯해 판타지 스프링스의 주인공들인 안나, 엘사, 피터팬, 웬디, 라푼젤, 플린도 등장할 예정이죠. 파크 입구에는 축제 관련된 장식이 설치되고 도쿄 디즈니시 메인 상품샵에는 판타지 스프링스 오픈일까지 D-Day 카운트다운이 진행됩니다. 오픈 60일 전인 4월 7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오픈 30일 전인 5월 7일부터는 도쿄 디즈니시 곳곳에 있는 팝콘 매대에서 특별한 디자인의 박스에 팝콘을 담아줍니다. 카운트다운이 되는 팝콘 박스라고 합니다. 매일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파크 입구 쪽에서 캐스트를 만나면 스티커를 요청해보세요. 무료로 판타지 스프링스 스티커를 준다고 합니다. 특별 메뉴도 판매되는데요. 프라이젠베이 레스토랑에서는 라푼젤 메뉴가 판매됩니다. 함박스테이크와 함께 빵 혹은 밥 중 선택 가능하고 라푼젤 머리를 연상케 하는 레몬 크림 치즈케이크와 스프, 음료수가 포함됩니다. 도쿄 디즈니시에 있는 유카탄 베이스 캠프 그릴 레스토랑에서는 피터팬 메뉴를 판매합니다. 함박스테이크, 소세지, 치즈 감자튀김, 일골선 모양의 버터밥, 별 모양의 과일 케이크, 음료수가 포함됩니다. 카페 포르트피노에서는 겨울왕국 메뉴를 판매합니다. 해산물 크림 수프, 로스트 비프, 구운 감자, 빵 혹은 밥, 스벤을 모티브로 한 커피 초콜릿 케이크가 포함됩니다. 잠비니 브라더스 리스토란트에서는 해산물 까르보나라, 판타지 스프링스 글자가 올라간 베리무스 케이크, 음료수가 제공되죠. 일부 매장에서는 복숭아와 레몬 맛이 나는 스파클링 음료, 포도와 키위 맛이 나는 스파클링 음료를 판타지 스프링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컵에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각종 베리가 들어간 애프터눈 티, 복숭아가 들어간 애프터눈 티도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한 바퀴 도는 모노레일, 디즈니 리조트 라인 티켓 디자인도 판타지 스프링스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이 외에 상품도 미리 판매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미키와 미니 인형을 비롯해 엽서 세트, 핀, 마그넷, 키링 같은 것들은 4월 9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도쿄 디즈니 리조트 내에 있는 쇼핑몰 익스피어리에서는 특별전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고 해서 테마구역 준비 과정에 대한 전시가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 시작은 정확하진 않지만 판타지 스프링스 오픈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디즈니시의 새로운 테마구역 판타지 스프링스 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약을 모두 다 했거든요. 그 방문기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미리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 이 영상 이후로 또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가 될 건데요. 추후에 또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구역 중 여러분이 기대하는 곳은 어딘가요? 겨울왕국, 라푼젤, 피터팬? 댓글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곳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